정치권은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 슈퍼위크에 돌입합니다. 현재 야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직 보좌진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전직 보좌진은 강 후보자가 짐이 무겁다는 이유로 공항보호구역 안까지 무리하게 들어오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국회의원실 전직 보좌진 A씨는 공항 내 보호구역인 항공기 앞 게이트 바로 앞까지 간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장에서 복귀하는 강 후보자의 짐을 들기 위해 갔다는 겁니다. 항공기 게이트는 공항 허가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한 보호구역입니다. A씨는 강 후보자가 짐이 무겁다면서 선배 보좌진을 통해 들어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게이트 바로 앞에서 강 후보자를 기다렸고 짐을 대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공항 의전팀은 의전팀 담당 업무라며 A씨에게는 의전실에서 대기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으면 보호구역 입장은 가능하지만 보좌진 등 일반인은 통상 밖에서 기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의혹도 나왔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보좌진 게시판을 인용해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대리운전을 시켰다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 후보자 지역구에서는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을 강 후보자의 사무국장이 단체 메신저방에서 퇴출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채널A는 A씨의 주장과 익명 보좌진 게시판에 제기된 의혹,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강 후보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국민의힘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후보자와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후보자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범죄 내각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먼저 후보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내심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에겐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여성부 장관으로서는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교육자로서 자질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런 의혹에도 전혀 문제없다며 뻔뻔한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 장관까지 범죄 내각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위법을 위법이라 말 못하고 갑질을 갑질이라고 말 못하는 정부가 과연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췄을지 의문이라며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실제 의혹보다 부풀려졌을 수 있다며 일단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들의 소명을 듣는 게 우선이라며 낙마까지 갈 만한 결정적 하자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전문가 중심의 인선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조민기 기자와 다음 주 인사청문회 현장으로 미리 가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다음 주가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전체 19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이 대상인데요.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어제 지명된 김윤덕, 최희영 후보자를 제외한 인사청문회가 모두 다음 주에 이뤄집니다. 월요일 강선우, 정동영 후보자 등을 시작으로 금요일 윤호중, 정은경 후보자까지 닷새간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후보자들 누가 있습니까? 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먼저 강 후보자부터 살펴보면요. 논란의 핵심, 갑질 의혹입니다. 보좌진에게 집 변기 수리, 분리수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연일 나오고 있죠. 앞선 저희 단독에서 보셨듯이 공항 보안구역 내 의전을 지시했다는 의혹 새롭게 제기됐고요. 이진숙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도 야당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 불법 조기 유학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정했고요. 이 두 후보자 말고는 괜찮은 건가요?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살펴볼까요? 정동영 후보자는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정은경 후보자는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주식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정동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정은경 후보자는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이 논란인 후보자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건가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장관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고서 채택 불발에 따른 야당과 여론의 반발은 감수해야겠죠. 야당이 벼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후보자를 겨냥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무효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장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후속 여론전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공세도 펼쳤습니다. 이번 인선에서 한성숙, 최희영 후보자 등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됐죠. 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네이버 출신 인사가 연루돼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보은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의 방어 태세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 높다며 인선 작업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장점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감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렵게 고른 후보자들이니 능력적인 면을 고려해달란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한 명의 낙오도 없다는 입장 변함없습니다. 논문 공저자 등재는 용인된다. 후보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두둔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우려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강 후보자 갑질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검토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같은 당 의원이더라도 동료 보좌진이 겪은 피해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기류인 거죠. 한 여당 중진 의원도 인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최종 낙마 여부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